나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삶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조용하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지금 쉰을 넘겼는데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돈도 사람도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운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집안에서 당신의 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바깥을 탓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오며 본 진실은 다릅니다. 운이 떠나는 길은 늘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익숙한 곳,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보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배우로 살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부유한 집도 가난한 집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거움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멈춰있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기를 습관처럼 받아들입니다. 원래 집은 이런 거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 운을 마르게 만드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부적도 아니고 누군가만 아는 방법도 아닙니다. 아무 집에나 있는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한 가지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당신을 당장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병을 부르지도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방울씩 당신의 기운과 운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 채 점점 지쳐갑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은 뭐가 잘 안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이미 역할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역할이 끝났는데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붙들고 있는 물건은 그 자체로 멈춘 시간을 집안에 붙잡아 둡니다. 시간이 멈추면 기운도 멈춥니다. 기운이 멈추면 운은 머물 이유를 잃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르신의 집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욕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할까? 그 집에는 고장난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쓰지 않는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집안의 숨통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잖아. 그냥 두면 안 되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인생에서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물건은 시간을 멈추고 마음을 붙잡고 운이 흐를 길을 막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집이 잠시 떠올랐다면, 어딘가 마음이 걸리는 물건 하나가 생각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물건이 왜 당신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하나 때문에 운이 바뀐다고요. 그건 너무 과한 말 아닌가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의 삶을 오래 지켜보면서 나는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건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역할을 끝낸 채 머물러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사람의 집에는 늘 시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의 시간, 어제의 시간, 그리고 이미 끝난 시간까지 살아있는 물건은 지금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매일 쓰이고 손이 닿고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물건은 과거의 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처음 집에 들어왔던 날, 그때의 마음,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안고 말입니다. 그것이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그저 지나간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끝난 시간이 집안에 오래 머물면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괜히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기운이 빠집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탓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나 내가 본 많은 경우에서 그 피로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지니고 있는 멈춘 시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계약이 틀어지고 사람과의 약속이 엇갈리고 돈도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의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고장난 물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치지 않은 채, 버리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고치려고요. 그 말 속에는 미루는 마음이 있었고 정리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석은 집안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기운은 그곳에서부터 조용히 막혀 있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안 전체를 천천히 돌아다닙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서서히 답답해집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못하면 점점 고여 썩듯이 말입니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계속 미루고 끝내지 않은 채 두면 그 영향은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뭘 해도 타이밍이 안 맞아.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 아직 보내지 못한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아는 경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물건을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놓기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왜 그럴수록 운은 더 약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물건을 쉽게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지 않나요? 왜 그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버텨온 자신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가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가구 옆에서 아이를 키웠고 밤새 고민을 했고 가난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장난 시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 시계가 한때는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버리는 일은 마치 자기 삶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도 그 시절에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데 마음은 뒤에 남아 있으면 사람은 늘 반발짝 늦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지연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질까? 왜 항상 한 박자 늦는 느낌이지? 그 원인은 능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마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마음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망설이게 되고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세상을 향해 문을 조금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많을수록 그 집 사람의 말은 과거형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땐 말이야, 한때는 그 말들은 추억처럼 들리지만은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현재를 잠식합니다. 현재가 약해지면 우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는 늘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물건이 당신을 지켜준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당신이 그 물건을 편히 보내줄 차례라고 보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도 아닙니다. 그저 고마웠다고 말하고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의 숨도 조금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는 다시 조심스럽게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물건을 어떻게 보내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삶의 흐름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내면 마음이 더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버려야겠다. 싹 정리해야 운이 바뀐다더라.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삶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듯이 정리해야 합니다. 신을 넘긴 이후의 정리는 결심이 아니라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그 물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운을 망쳤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물건은 당신 곁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고마웠다. 그 마음이 없이 버리면은 정리는 되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 무리한 변화는 기운을 흔듭니다. 오늘은 한 물건, 내일은 또 한 물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고장난 채로 오래 둔 물건, 쓰지 않으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물건, 손이 가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조용히 보내십시오. 이때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왜 진작 안 버렸을까?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지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의 정리입니다. 물건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언젠가 써야지. 버리면 아까워. 이 나이에 새로 사긴 뭐해. 이 말들은 물건보다 더 오래 운을 붙잡아 둡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필요 없다. 이제는 충분하다. 내 삶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말들은 공간을 먼저 비웁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기운은 자연히 움직입니다. 또 하나, 물건을 정리한 날에는 집안을 조금 밝게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불을 켜고 공기를 한번 바꾸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몸이 느끼는 변화는 마음보다 먼저 옵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사람의 숨이 바뀌고 숨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운은 쫓아오라고
재촉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비워주면 스스로 들어옵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빨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한 물건을 보내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선택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숨을 되찾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어떤 변화가 사람의 마음과 운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론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남기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한 물건을 보내고 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운이 정말 바뀌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운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지만 막혀있던 길은 분명히 열리기 시작한다고. 집안에서 역할을 끝낸 물건 하나가 떠나면 그 자리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사람의 숨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그 작은 차이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며칠 뒤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한숨이 덜 나오고 머물고 싶은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 다음엔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줄고 어쩔 수 없지 라는 말 대신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운은 큰 결심이나 대단한 변화보다 이런 태도의 변화를 더 정확히 알아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삶이 편안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너무 많은 것을 두지 않았고 마음속에 너무 많은 말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만하면 됐다고 담담히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운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운은 욕심 많은 사람을 피해가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당신의 운을 갉아먹던 물건은 특정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끝났는데도 당신이 놓지 못한 모든 것입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신이 하나라도 조용히 보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쉰을 넘긴 삶에서 운을 지키는 방법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덜 붙잡고 덜 후회하고 덜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은 더 가벼워지고 가벼운 삶에는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시간을 품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게 조용히 인사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고마웠다. 그 인사는 물건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그렇게 조금씩 정리될 때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운은 그 숨결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